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우리가 이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네.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네. 그때는 자기 주식 보유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20%로 바뀌었고요. 또 양도차익 3억 이상이 되면 25%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94년부터 10년간 삼성에서 고 이건희 회장 비서와 기획 업무를 하였고 2006년부터는 법인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이렇게 문의주시는 대표님들 부분이 아무래도 그 컨설팅 부분들을 받아보시거나 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 아직 낯설어서 접하지 못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그리고 차마 이제 물어보고 싶지만 좀 조심스러워서 못 여쭤보시는 부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그 사항들을 좀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소장님. 네네. 네, 그럼 먼저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대표님들하고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는 대표님들 사용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받으시는 대표님들은 뭐 때문에 받으시나요? 이런 부분들. 그건 뭐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회사에 뭐 가지급금이나 네. 가수금이 있어서 네,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를 네, 인지하게 되면 네, 그때는 당연히 컨설팅을 요구하시고요. 네, 또는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해서 계속 순이익이 나게 되면 네, 미처분 이익요금이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로서 또 임원으로서 이 돈을 일정 부분은 좀 환원해 가는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업 승계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은 네. 100%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이 네네. 20억 가량이 되시는데 실제로 나 돈이 없다. 갖고 있는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컨설팅을 받고 나는 그 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대표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기업이 미처분 이익요금이 네. 20억이든 50억이든 네. 100억이든 네, 그 돈이 사업을 해서 네. 자본금 외에 여태까지 사업 성과를 뭐 집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걸 현금으로 다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기업은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기타 뭐 여러 시설들에 그 돈들이 다 재투자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대표님들께서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낮은 세율로 환원해 가는 방법들이 자기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같은 경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우리가 이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네, 2012년 4월 15일부터 비상장 중소기업도 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네, 그때는 자기 주식 보유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20%로 바뀌었고요. 또 양도차익 3억 이상이 되면 25%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하던 차등 배당이라고 있는데 이 차등 배당은 주주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안 받으면서 자녀들한테 본인의 배당금을 더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성법 용어로는 불균등 배당이라고 하고요.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예전에는 소득세만 냈습니다. 그게 2016년부터는
소득세와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을 초과배당 이익이라고 하는데, 초과배당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로도 계산하고 증여세로도 계산해서 많이 나온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비교과세로 바뀌었고요. 2021년부터는 초과배당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우선 소득세를 부과하고 초과배당 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금을 환원해 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과세관청에서 상법은 2012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도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바꿔드렸는데 세법적으로 계속 세율을 인상하고 또 해당 방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시에 낮은 세율로 이익금을 환원해 가신 대표님들은 똑같은 금액을 환원해 가시는데 세금을 반 이하로 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니즈가 생겨서 해당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내신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시더라도 세금을 더 낼 뿐더러 아니라 또 무리하게 또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컨설턴트 분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일을 업력을 해야 하는지. 저희 연구소 같이 이렇게 또 장시간 컨설팅을 한 업력을 갖고 있는 연구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급했을 때 이제 오신 대표님, 그다음에 지인을 소개받은 대표님 그런 같은 경우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시고 진행을 하셨다가 또 세무조사 받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연초 이런 2월까지 이런 세무조정 기간에 컨설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장님한테 이제 문자를 드리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제 현안이 있거나 네. 대표님의 니즈가 있으면 네. 그 해당 니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우선 세네 차례 방문해서 말씀 나눠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그러한 솔루션을 적용하기 전에 네.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정비라고 하면 우리가 정관부터 네. 회계 또 법인세 절감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노무 관련해서 네. 노무 서식도 중요하지만 네. 근무 형태에 따른 급여 설계 같은 경우들이 다 제도 정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우선적으로 저랑 거래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선 5번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분기별로 1, 4분기에는 정기 배당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주총서류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또 4월이 되면 세무조정 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2, 4분기에는 신용평가 분석을 통해 네. 우리가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우리 회사의 그런 올해 경영 목표가 네. 어떤 부분을 주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를 네. 안내해 드리고요. 주로 매년 5월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관련해서 개정사항이 나오고요. 7월 마지막 주에는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요. 4, 4분기에는 가결산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올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비용 처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순이익을 더 내는 게 나을지 결산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컨설팅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출장이나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회 컨설팅 비용이 저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략 30만 원 정도 비용을 책정해서 받고 있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문자로 상담해 주신 이슈에 따라서 1회 부분은 컨설팅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질문해야 될지, 내 이슈를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댓글에 남겨주시는데 또 자기의 그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이제 이거 맞나요가 아니라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상담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이슈만 결과만 봤을 때는 잘못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소장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얼마 전에 질문 들어온 내용인데요. 네. 올해부터 이제 개정되는 네, 성실신고 과세 대상이 누구냐. 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를 넘으면 올해부터 성실신고 과세 대상이 되고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이 본래 누진세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순이익이 2억 이상이면 2억까지는 9%가 적용되는 거고 2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19%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매출액의 50%를 이자나 배당 소득이 차지하게 되면 9% 구간 없이 19%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질의 내용은 뭐였냐면 자녀 법인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는 게 맞느냐, 네, 그걸 따지려면 매출액을 알아야 매출액 중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 내용 없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고요. 네, 네, 질문을 하실 때 네, 해당 회사의 컨디션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주시면 네. 저희도 답변을 남기는데 더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도 다 이제 각색을 해서 개인정보 부분을 다 보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들어가게 되면 보안 각서를 써야 돼서 그 기업에 관련된 중요 이슈 사항들은 당연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히 상담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매칭이 됐을 때 내용들이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또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무료 상담 부분들 기회가 줄어들 것 같고요. 2월까지는 세무 조정 기간이라고 해서 대표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하셔서 많은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2월까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네. 2월까지인지 선생님께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산일 기준으로 만드는 회계 자료가 재무제표고요. 네,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재무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회계의 기준은 들어온 돈은 수익, 나간 돈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127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회계로 처리한 계정들을 세법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자료 중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고 여기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 순이익을 가져와서 아까 회계에서는 들어온 돈은 수익, 나간 돈은 비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세법에서는 들어온 돈은 입금이 되는 거고요. 나간 돈은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계정들에 세무 조정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을 거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2월까지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무조정 하실 때 이 회계 계정뿐만이 아니라 세무 계정까지 궁금하시거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대표님들 대부분 하시는 대표님들 있으시겠지만 기장세무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기다리고 하는 부분인데 뭐 어떤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기장세무사님한테 세무조정 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세무조정 계산서는 네, 기장세무사님이 네, 그 법인세 신고하는 파일입니다. 네, 네, 전체 파일이고요. 네, 그건 이제 신고가 끝나면 네, 3월 말부터 책자 작업이 들어가서 네, 4월 한 초중순 정도면 네.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결산 자료를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지금까지 정리된 거 좀 잠깐 볼 수 있냐? 네. 그렇게 의뢰하시면 되겠죠. 가결산 자료보다는. 가결산 자료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세무 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수익이 그러니까 그 세부 계정까지는 아마 기장세무사님이 판단이 안 되실 거고요. 네,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네.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네. 네, 그런 정도를 이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시고 파악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의사항이 있었을 때 네네.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소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문의 주실 때 그럼 비용 지불은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컨설팅 수수료로도 받지만 네, 기업보험으로 많이 받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법인이 존재하는 한 네. 그리고 법인이 계속 그 뭐랄까요 존립하는 이유인 이윤 추구를 잘 해 가신다면 네, 우리 회사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우상향한다라는 건 자산의 규모도 커지지만 네. 주당 가치도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법인의 주당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주당 가치의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한 게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이 계속 오르는 거를 말하는데 시가총액이 올랐을 때 유일하게 그게 장점인 때가 있습니다. 네, 회사를 매각할 때 장점이고요. 네,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네, 법인의 주가는 낮은 게 유리합니다. 가족들한테 지분을 증여하시든 아니면 뭐 사업을 승계하시든 다 세금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주가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네. 이때 그러면 주가를 낮추는 축으로 그동안 사업에서 벌어놓은 돈을 인출해가는 이익금 환원이 있고 또 비용 처리를 추가해서 수익을 낮추는 네, 이러한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요. 기업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네, 수익을 100% 낮추는 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고요. 그러면 또 비용 처리로 100% 인식되는 게 퇴직금 제도 중에 퇴직연금 제도 중에 네, 우리가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형이나 DC형이 있게 되는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처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DC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 주시고 임원은 기업보험을 들으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기업보험에 내는 돈 전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 100%를 넣으시면 그것도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축을 하나 더 가지는 게 기업보험이고요. 네, 기업보험을 들었다가 나중에 해약해서 네, 7년 정도가 지나면 원금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돈은 다시 임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네, DC형 퇴직연금의 비용 처리 기준은 얼마가 들어오든 들어오는 시점에 100%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 처리가 더 필요하다면 DC형 퇴직연금에 임원 퇴직연금이겠죠. 거기에 선납하시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추가적으로 송금 인정 받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까 회계적인 용어는 제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지난 회계 영상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느껴본 대표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아시는 부분들도 중요하신 것 같고 평상시에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시기도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영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대표님들께서 적정한 시기에 타이밍을 진행하는 경우에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금적인 부분. 근데 혜택을 점점 많이 가져가게 되면 과세 당국에서 매년 세법을 강화하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비단
올해 부분들도 대표님들의 혜택들이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네. 개정세법으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양도소득세 2월